당신의 심장이 지금 쿵하고 내려앉았나요? 청춘이라는 이름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혹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버겁고 미래는 안개 속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당신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20, 30대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 내면에는 말 못할 고민과 불안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죠. 성공의 정의는 끝없이 바뀌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 저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삶의 속도에 맞춰 달리기만 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던 엘리트도 있었고 촉망받는 스타트업의 CEO도 있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번아웃과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벽을 허물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성찰적 자기인식을 강조하고 동양의 고전 장자에서는 무의자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를 활용해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정체성 혼란과 방향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다 보니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친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에 시달렸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를 했습니다. 결국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 탐색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서 다음 질문들의 답을 적는 겁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 당신의 진짜 욕망과 가치를 찾아낼 단서가 될 겁니다. 서양의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활용할 때 행복감이 극대화된다고 말합니다. 동양의 명상 수련도 이와 같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꾸준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속 나침반이 흔들림 없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길을 밝혀줄 등대가 되어 잃어버렸던 방향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청춘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요. 두 번째 문제, 끝없는 비교와 자기 비하입니다. SNS 피드를 스크롤할 때마다 남들은 다 잘나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죠. 친구는 벌써 집을 샀고, 동기는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고, 인플루언서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독이 되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또 다른 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SNS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지인들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냈죠. 이런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나만의 성장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불필요한 팔로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작은 성취들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기 싫었던 일을 마쳤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은 당신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 일기를 쓰면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당신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문제,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오르지 않는 연봉에 비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젊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재정상태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불안이 조금은 해소될 겁니다. 그 다음 작은 목표 설정을 해보세요.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하기, 재테크 관련 책 한 권 읽기와 같이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양의 고전 맹자에서는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무 상담은 결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5분만 투자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조금씩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아는 만큼 길이 보입니다. 네 번째 문제, 인간관계의 피로와 단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거죠. 직장에서의 경쟁, 연인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멀어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취준생은 수많은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관계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마음 나누기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중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논어에서도 풍유원 박래라 하여 뜻을 같이 하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번아웃과 무기력입니다.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다 어느 순간 모든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밤샘 작업과 끝없는 경쟁에 지쳐 결국 붓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휴식과 작은 성취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과 멀어진 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분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5분 동안 방 정리하기, 5분 동안 스트레칭 하기와 같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양의 도덕경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무기력을 걷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